상법 제7-1강입니다. 제7장을 시작합니다. 회사법 강론이 시작되는데요.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회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주식회사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같은 물적회사인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유사한 점보다 다른 점이 더 많을 거예요. 편면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런 다른 유형의 회사들이 인정되는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입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7장 한명합자회사 제1절 인적회사의 설립 로마자 1서설 1. 인적회사의 의 인적회사는 한명합자회사, 물적회사는 주식 유한회사를 말하죠. 유한책임회사는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중간 성격을 가지지만 편의상 인적회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의결권의 단위이죠. 인적회사는 1인 1의결권으로 머리수에 의해 의결합니다만 물적회사는 1주 또는 1좌 1의결권으로 자본수에 의해 의결해요. 이것은 사람으로 구성된 회사와 자본으로 구성된 회사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제7장은 그중 인적회사에 대한 것입니다. 인적회사의 사원은 직접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원의 신용이 곧 회사의 신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원이 직접 업무 집행을 담당하고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사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회사를 유지하는 기본이 됩니다. 지분의 양도는 사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인데 다른 사원 전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2. 인적회사의 법률관계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인적회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 연대 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는 그 책임의 한계가 없는 무한책임사원과 한계가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있는데요. 한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지만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도 함께 구성된다는데 두 회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제외하면 두 회사가 다를 것이 없어요. 회사의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은 무한책임사원에게 있고 회사의 기본적 결정사항은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반면에서 유한책임사원은 여기에서 배제되고 대신 업무 감시권만 가지죠. 그래서 인적회사에서 사원이라고 하면 대개 유한책임사원을 제외한 무한책임사원을 가리킵니다.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유한책임사원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사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내부관계 인적회사의 법률관계는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나누는데요. 내부관계는 사원과 사원 또는 사원과 회사의 관계를 말하며 임의법 규성이 강합니다. 굳이 법률로 강제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내부관계에 관해서는 정관이나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데요. 출자이행, 의사결정, 업무집행, 손익분배 등이 내부적인 법률 관계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차례대로 알아볼 거예요. 외부관계 회사와 제3자 또는 사원과 제3자의 관계를 말하죠. 이것은 거래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법 규정은 강행법 규성이 강합니다. 회사 대표의 권한 책임, 사원의 책임이 외부 관계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로마자 2 인적회사의 설립 1. 설립의 특징 인적회사는 사단이기 때문에 사원은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하죠. 그런데 합자회사는 같은 2인이라도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각 1인이어야 합니다. 설립에 있어서 물적회사는 자본출자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만 인적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있기 때문에 자본출자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적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하면 자본출자 없이도 설립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는 정관에서 특정되지 않지만 인적회사를 포함하여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사원이 정관에 의해 특정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자연인의 하나지만 업무집행을 하지 않는 유한책임사원이나 물적회사의 사원은 법인도 가능하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노무나 신용의 출자가 가능해요. 그러나 유한책임사원과 물적회사의 사원은 노무, 신용의 출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적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곧 업무집행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통합되어 있죠. 그러나 물적회사는 주주와 별도로 업무집행기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고 해요. 인적회사는 법원이 굳이 설립에 대한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설립에 문제가 있으면 무한책임사원이 무한의 직접 책임을 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주식회사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물 출자 등 변태 설립 사항에 있어서 법원에 의한 검사가 필요하죠. 이 설립 절차, 인적회사는 정관 작성과 설립 등기 두 가지로 설립한다고 했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정관 작성. 정관은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원시정관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하지 않아요. 정관의 법정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이렇게 있는데요. 절대적 기재사항,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원의 출자 목적과 가격, 본점의 소재지, 정관 작성일자는 누락하면 안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으면 그 정관은 무효입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회사의 존립기간과 해산사유, 사원의 업무집행권 제한, 대표사원, 공동대표, 임의청산 절차 등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누락을 하더라도 정관의 효력은 아무 문제 없지만 기재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중에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된 것 외에는 무엇이든 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재를 하더라도 특별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설립등기. 본점의 설립등기. 정관 작성 이후 본점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는 성립하죠. 등기사항은 정관 기재사항과 동일합니다. 목적, 상호, 사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원의 출자 목적과 재산 출자 시 가격과 이행한 부분,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면서 동시에 등기사항이죠. 회사의 존립기간과 해산사유, 대표사원 정보, 공동대표의 근거 규정, 지점 소재지는 정한 경우에는 등기해야 하는 상대적 등기사항입니다. 정관 기재사항과 등기사항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지점의 설치 등기. 지점을 회사 설립 시 설치하느냐 아니면 회사 설립 이후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등기기간과 절차가 좀 다른데요. 회사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에는 이미 설립 등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치 등기를 할 필요가 없고 회사가 성립하고 나서 2주 내에 지점에만 설치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 설립 이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에 각각 설치 등기를 해야 하죠. 그래서 지점을 설치하고 나서 본점은 2주 이내에, 지점은 3주 이내에 지점에 설치 등기를 하죠. 다만 등기 신청은 본점이나 지점 어느 한 곳에만 하면 됩니다. 기출을 보죠. 이번 한명회사는 물론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설립에 관한 하자의 주장 방법으로 설립 취소의 소가 인정된다. 주식회사는 설립 취소의 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설립 무효의 소만 인정되죠.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둘 다 인정이 됩니다. 3번, 한명회사의 설립 무효, 취소에 관하여 수개의 설립 무효의 소 또는 설립 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 심리하여야 한다. 법 188조는 수개의 설립 무효의 소 또는 설립 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 심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병합 심리를 강제하는 것은 매우 드문데 회사의 존속을 다투는 중요한 소송에서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된 결론이 나오게 되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으므로 상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4번, 한명회사 설립 취소의 소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의 경우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된 경우에만 법원은 회사의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법 189조는 설립 무효의 소 또는 설립 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의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는 하자가 보완되지 않더라도 재량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식회사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